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장시간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지막 발표인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아마 다들 아실 거고 올해처럼 사실 이렇게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해에는 더욱더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진작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인력 양성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그 과정들을 만들어서 개설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협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거에서 설립된 법인이고요. 지금 총 현재 기준으로 326개사의 회원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동향을 또 조사하고 통계도 조사를 하고 각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들도 같이 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럼 이 현재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환경이 어떠냐를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연차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사실 2024년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다음과 같은 3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변화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첫째로 조사 기반 강화를 통한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 둘째로 신뢰 기반의 개인정보 활용으로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겠다. 셋째로 개인정보 제도 혁신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 국가를 실현하겠다라는 과제를 가지고 크게 9가지의 이제 정책 과제를 도출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이제 표를 봐주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제 안건으로 올라온 그것 중에서 이제 과연 얼마나 처리됐느냐에 대한 부분의 통계입니다. 보시면 사실 2020년에 500여 건에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1000건이 넘는 건이 처리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한 2배 정도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 현황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침해 법령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요인을 평가했을 때 그 건수는 보시면 2020년에 2000건 넘는 건이 있었다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다시 거의 2000여 건이 가까운 1900여 건이 다시 이제 침해 요인이 평가된 건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한번 혹시나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기업의 현장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다가 점점 올라갔을까요? 저는 두 개 다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들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이 이렇게 좀 부족하네? 라는 부분이 생기면 법은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법이 개정되면 그 이전에는 사실 법 위반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이제 법 위반 사항이 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위반 사항이 있다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늘어난 현상이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법이 변화하는 시점 이후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그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은 지금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표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한 110만 정도 건에서 이제 교육이 건수로 이루어지다가 저희 작년 기준으로는 135만 건 정도의 이제 교육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건수는 아마 이제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이걸 다 포함한 수치여서 아마 온라인으로 많은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그 재직자 대상으로 또는 구직자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쪽에 이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특히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이제 주무부처로 해서 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개인정보보호 분야에는 이제 유일한 공동훈련센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과정은 재직자분들의 실력 향상에 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요 조사 기반으로 실시가 됩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 교육 시간이 아마 보시면 되게 짧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안에 어떻게 이 교육을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교육 과정이 이론을 설명부터 하고 거기를 이제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가급적이면 이론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 정말 실습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수요 조사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직자분들은 사실 당연히 교육이 장시간 오랫동안 교육을 들을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내용을 배우실 수 있겠지만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재직자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또 당장 이제 일이 바쁜데 교육 듣고 오겠습니다라고 현장에서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 좀 많이 힘드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하루 안에 또는 이제 반나절 안에 핵심적인 교육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그 교육이 정말 실제 실무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그 프로그램으로 좀 구성하는 데 저희 교육의 목적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14개 과정을 43회차 운영을 했고요. 우측의 표를 보시면 이 과정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아마도 1번 과정 같은 경우는 좀 제일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다른 기관들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번부터 있는 과정들은 조금 세분화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실습을 좀 중점적으로 둔 교육 과정으로 저희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즉 2번 과정 같은 경우는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그 지금 현재 최근의 법에 맞게 개정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기업에서 재직자들이 먼저 우리 회사의 처리 방침 개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개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런 과정도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라고 수요를 제기해서 만들어진 과정이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실제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좀 해소하는데 저희는 도움을 드리는 과정들을 열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혹시나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걸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1번부터 14번 과정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 쪽에 조금 더 과정을 좀 특화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협회의 대부분의 회원사가 이제 보안업계 이제 회원사들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정보 보호 중요한 것도 알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이미 잘하고 있으니 우리는 차라리 최신 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수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과정이고요. 아무래도 요새는 다 이제 AI가 전체 화두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과정은 아마 이제 신청하시려면 좀 선착순으로 빨리 신청을 하셔야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도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정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재직자분들의 역량 향상을 좀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직자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분들의 니즈가 만족이 돼야 저희 교육이 좀 제대로 된 교육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조사와 수요조사를 이제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요구조사라고 함은 저희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을 리스트를 두고 이런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으신가요? 또는 여기엔 없지만 다른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세요? 라는 의견을 듣는 조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수요 조사는 실제로 그 과정들이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 내에서 예를 들면 사원급 또는 대리급 어떤 급의 무에 계신 분께서 몇 명 정도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냐에 대한 수요를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 불특정 다수인 특히 수준이 다른 분들이 함께 교육을 듣다 보면 그 수준 차에 의해서 교육이 어떤 분에게는 어렵고 어떤 분한테는 너무 쉬운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이 과정이 예를 들면 대리급이 좀 많이 듣는 수요를 많이 제기해 주셨어라고 하면
수준에 맞춘 과정으로 조금 만들어서 그 다음 연도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 조사와 요구 조사를 병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직접 이제 저희 협약 기업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올해 들었던 분들은 어떤 점이 만족스러우셨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우셨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또 이제 아직 한 번도 들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어떤 이유로 교육을 좀 못 듣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좀 개선이 됐을 때는 교육을 들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를 같이 한번 현장에 직접 가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하지만 미처 그 홍보가 잘 닿지 않는 곳에서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가서 소개를 하면 조금 더 저 이런 교육이 있었구나를 알고 지원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홍보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부스에서 여러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협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교육이 있는지 몰랐어요. 되게 좋은 게 많네요. 라는 얘기를 직접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저희 컨퍼런스 같은데 부스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유관 컨퍼런스에 가서 저희 부스를 보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서 이제 그 연차 보고서처럼 결국 개인정보 보호 쪽에 이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면 그 문헌 조사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런 자료들도 같이 조사를 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과목이라면 같이 개설될 수 있는 문헌 조사를 병행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을 들은 재직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그 입장할 수 있게 해드리고, 본인이 나가시지 않는 한 저기에서 계속적인 교육 홍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각종 뭐 보고서 같은 자료가 나오면 저기를 통해서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과정이나 이제 교재 개발 회의는 기존에 이렇게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또는 수요 조사나 요구 조사를 통해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교재 개발 회의를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시야, 그리고 아무리 수요가 있어도 그 수요를 이 교과 과정 안에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최종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교육 인원이 892명의 이제 그러니까 재직자 인력을 이 사업으로 양성을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이제 목표 대비에는 129%의 초과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전원 다 수료를 완료했고, 또 여기에 이제 저희가 협약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 회원사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이 교육 과정을 듣기 위한 이제 협약을 하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뭐 돈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쨌든 이 교육 과정에 우리 재직자들을 참여시키겠습니다라는 이제 대표님 회사의 직인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협약 기업이 저희가 총 120% 달성한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요 조사는 제가 앞서 길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이제 간단히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사실 구글 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조사를 좀 기반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내용인데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 교육 참여 이사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수강 방식에 대한 부분이 원격 훈련을 원하시는지 현장 훈련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격 훈련이 사실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재직자분들이 현장에 직접 오기보다는 그냥 계신 곳에서 이제 교육을 더 듣는 걸 선호하시는 경향이 많으셔서 원격 훈련이 가장 많으시지만, 좀 어느 정도의 이제 한 40, 50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육은 현장에 오셔서 교육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고 현장 교육에 대한 수요도 응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교육 훈련 시간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4시간부터 21시간까지, 21시간은 한 3일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하루 반나절에서 3일까지의 교육을 조사를 해보면 사실 제일 많은 비중이 반나절이나 7시간 정도 되는 하루치의 교육을 가장 많이 선호하셨습니다. 희망 참여 시기에 대한 조사는 이건 좀 기업마다 좀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인 1분기에 좀 교육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중간쯤에 한 2분기나 3분기가 좀 참여하기 좀 적절합니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셔서 요거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을 어디서 수요를 많이 제기했는지를 좀 기준으로 과정을 몇 월에 편성할 건지를 저희가 편성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올해는 그런 어떤 교육을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지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디지털 신기술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보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고 있는 내용도 이제 최신 법령 및 가이드라인 내용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재직자분들이 이제 실무 역량 향상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실습 중심의 이제 교육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뒷단에 있는 과정들이 사실 정보보호 분야의 신기술을 다루는 과정들이다. 이 과정들도 좀 추가 확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이제 AI 기본법이 이제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행된 법이 아마 이제 시행된 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는데 그래서 우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 AI 기본법에 대한 내용도 여기 과정 안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좀 이렇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신규로 그러니까 신규로 개설된 과정들이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그 AI 이제 기본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26년에 이제 도입이 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실행이 되는 AI 기본법에 대한 내용.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걸 그냥 어렴풋이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우리 기업에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떤 걸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AI 기본법 기반의 개인정보 실무 과정을 개설을 했고요. 괄호 안에 보시면 이제 최신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인공지능 서비스에 관련된 검토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할지 그 실습을 할 수 있게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분야의 정보 기술 활용 과정입니다. 클라우드 분야도 잘 아시는 분들은 참 잘 아시는데 뭐 직무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 사내에서 그 기술자들과 소통하려는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과정을 참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는 사실 클라우드의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네이티브 환경에 관련된 실습이 이 과정 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셋째로 정보보호 인증 대응 핵심 실무 과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 대상으로 ISMS 이제 점점 강화된다고 아마 요새 최근 뉴스들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사실 아예 받지도 않으신 분들도 사실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걸 준비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또는 우리가 지금 받긴 받았는데 이걸 좀 고도화해서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수요도 있으셔서 그거에 대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증 심사를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지, 또는 조직의 정보 자산에 대한 그 어떻게 이제 예시를 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 실무 과정입니다. 여기는 이 실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개인정보 취급 관련된 이제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할지랑 개인정보 점검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과정이고요. 아마도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식이 깊지는 않지만 당장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개설될 과정들이 다음과 같고요. 올해는 조금 더 차별점이 있는 게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개정이 되고요. 올해가 저희가 하이브리드 훈련이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단에 있어서도 2배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었고, 강사님들도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내년에는 사실 집체와 원격을 딱 분리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체 교육으로 작성되어 있는 거는 다 현장에 오셔서만 들으실 수 있는 과정이고요. 원격은 기존처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수강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장표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나 참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중요하다라고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과연 그만큼의 그 인력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있나, 아니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처럼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이 또는 이제 학교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계신가를 봤을 때는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저도 이제 인력 양성 쪽을 이제 오래 담당을 하면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진짜 빚도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알아줄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미약 하나마 그분들이 일하실 때 좀 덜 힘드실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적어도 저기 한국정보부 산업협회 교육원에 가서 내가 이 교육을 받고 싶다 했을 때 그 교육이 개설돼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우리 보안 산업업계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산업계가 조금 더 탄탄하게 좀 자부심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좀 교육이 필요하신 사항은 저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교육원 LMS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을 위해 과정을 만들어서 내년 내후년에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강의 해주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강주영 부원장님이셨습니다.